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내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자. 신체적 활동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방법, 또 신체활동 지원의 원칙 및 방법,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신체활동 지원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가족보다 더 잘 아는 경우는 없어요. 늘 함께 생활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서로 다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보듬어 줘야지 가족이 버리면 안 됩니다. 좀 평상시 감정이 있다가 이 몸이 이제 부실해질 때 보복하기 위해서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또는 관심사라든지 또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주치의로서 아주 이보다 더 훌륭한 주치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 그래서 너무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 의식이 있으면은 정말로 진정한 아주 환자 돌보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중심 돌봄이란 질병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돌봐야 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대상자의 선호도, 가치관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시각을 존중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인 사람입니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자는 이 가족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늘 긍정적인 감정과 대화를 나눠서 이 질 높은 케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무엇이든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바로 설거지하고 가야 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치료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환자 중심적으로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 고생하니까 거기 변기가 떠났으니까 간이 변기가 떠나니까 거기다 볼일 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움직일 수 있으면 수술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좀 외출을 한다든가 어디 나가면 그냥 휠체어 태워가지고 본인이 조금씩 부축하면 걸을 수 있는데 귀찮고 또 창피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태워갖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수일 내에 한 발짝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더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케어가 아니라. 그러고 이제 목욕을 그냥 강제적으로 시킨다든지, 응? 냄새나니까 내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막 끌어다가 그냥 막 씻기고. 이게 어떤 게 정답이냐는 참 어려워요. 그 상황에 맞게 좀 내 가족이 학대 수준이 아니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또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거 참 중요해요. 수면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치매 대상자가 수면을 하는 동안 방해하면 안 된다.
설령 요양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자제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대상자가 자는 동안 귀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불을 둘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 잠 깨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대상자가 돌보기에 가장 편하지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아직 생명이 살아있고 움직일 기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눈잠 깜짝할 사이에 난리를 치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또 한 예를 볼까요? 안 묶어 놓으면 소변줄, 콧줄을 잡아 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요, 그죠? 저희 부모님,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검사도 뭐 병행해서 그런 건지 인큐베터 마냥 완전 또 우주선 타는 사람들이죠. 그런 유리관에다 플라스틱 관이겠죠. 거기다 놓고 묶어가지고 놓아놓더라고요. 의식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밖을 쳐다보고 머리를 이리저리 누에마냥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절대 난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자식으로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다 이제 산소 이렇게 뭐 호흡기를 간이 산소 호흡기를 끼워놨는데 그걸 뺄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이 억제돼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과연 그게 옳은 길인가?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봐라 입원시키지 말라니까 입원시켰다고. 그래서 결국은 3일 만에 이렇게 병원을 퇴원을 했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물론 의사가 퇴원하면은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식에 두는 게 효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의자가 제가 둘째인데 저한테 물어요. 퇴원하실 어머니가 막 퇴원한다고 막 그러니까 퇴원하는 거를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퇴원하시면 돌아가십니다. 아이 막상 정말 답변 못 하겠더라고요. 평상시는 그렇게 한다고 가족회의 때도 그러고 부모님하고 같이 저 건강할 때도 늘 다짐했던 겁니다. 나 고통받게 하지 말라. 응? 부모님 늘 강조하셨던 거예요. 병원에 나는 입원도 안 한다. 요양병원도 안 간다. 그렇죠. 막상 닥쳐서 의사가 묻는 데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장남이 총대를 지어야죠. 그러니까 형님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형님은 또 이제 결단력도 있고 또 이제 한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있고 무게 중심이 다르죠. 차남들하고는 동생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장남인 거예요. 형님이 딱 결정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이제 병원 입원까지 사해서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천복을 타신 거예요. 천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묶어놓는 거 참 정답이 없어요. 이전에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거 가족이라도 이거 뭐 효자가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 안 걸리고 갑자기 승천하는 거, 욕만에 승천하는 거, 이게 이렇게 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똥 싸고 누워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는 요양보호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이제 의자에 잘 앉힌다고 겨드랑이를 딱 하면은 이 뼈가 뭐 고밀도가 낮아가지고 부쩍부쩍 부서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어떻게 써있나?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이 탈구될 위험이 있다. 탈구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뚝뚝 부러져.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쿵 넘어지면 그때까지 살해야 되는 건지는 참 어떤 때는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생명 존중하고 또 이게 겹쳐지고 참 굉장히 어려운 게 나이 들어서 이게 질병을 갖고 사는 거예요. 꼭 알아둬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억제대의 피해, 자세 변환이 힘들어 욕창이 잘 생긴다. 묶어놓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근력이 떨어진다. 심장 기능이 저하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관절이 굳는다.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약화된다. 아무튼 이 상태로 가지 말고 건강해서 살다가 바로 하나님 부름을 다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신나게 즐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